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애플이 또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애플이 또 지름의 뿜뿌를 또 줘버리네요. 이제는 애플의 제품을 기다릴 때는 WWDC나 스페셜 이벤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출시될 때쯤 그냥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주구장창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에어팟 프로 언박싱 영상을 막 찍은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하고 있을 때쯤 주위에서 저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형 지금 16인치 애플 공홈에 올라갔어요 라고 막 오는 거예요. 와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도 영상 편집이 안 끝났는데 찍을 시간도 없고 결국 이렇게 퇴근을 한 다음에 어제 출시한 맥북 프로 16인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게 됐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이전에 발표했던 2018년도 15인치와 어제 발표한 16인치를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맥북 프로 15인치형은 15인치가 아니라 15.4인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16인치는 정확하게 한 0.6인치가 늘어난 거예요. 1인치 정도가 커진 줄 알고 와 커지겠다라고 했는데 가로 세로 두께가 조금 커졌을 뿐 맥북 프로 15인치의 크기에 베젤만 줄여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픽셀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 15인치형은 2280 곱하기 1800 픽셀이고요. 이번 16인치 같은 경우는 3072 곱하기 1920 픽셀입니다. 픽셀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500니트로 이전 모델과 이번에 출시한 모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용량을 기본형으로 봤을 때 256기가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16인치는 일단 기본형이 512기가부터 시작한다는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전 모델에서는 최대 4테라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최대 8테라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돈은 정말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램 또한 16기가에서 32기가까지 최대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었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최대 64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프로 중에 프로의 모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이전작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용량이 뭐 솔직히 체감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 시간이 이전 모델에서도 30일이었고 이번 모델에서도 30일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부분은 동영상을 볼 때 이전 모델에서는 약 10시간을 볼 수 있었다면 이번 모델에서는 약 11시간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1시간이면 큰 체감은 못할 것 같아요. 크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세로 두께가 조금씩 늘어났는데 두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키보드 형식이 바뀌면서 두께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키보드가 2016년도 모델부터는 나비식 키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가위식 키보드로 변경이 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서 딸깍 들어갔다면 가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맥북으로 업무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거의 하루에 맥북으로 업무하는 시간이 약 1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나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치다 보면 종이바닥에다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어서 손가락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이번에 가위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두툼해진 높이에서 누르다 보면 이 키감 자체가 손에 무리가 크게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정말 환영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대의 의견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이 키감은 이 가위식 키보드가 정말 좋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나비식 키보드에 교체를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키보드만 교체해주는 게 아니라 이 키보드를 교체하려면 위에 있는 전체 판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까지 새 걸로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들지 않더라도 이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계속적으로 새 걸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가위식 키보드로 변경이 되면서 결국 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바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짜증났던 부분이 아마 이 ESC 키였을 거예요. 이거 진짜 누를 때 이질감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물리식 키로 바뀌었다는 건 정말 이 16인치로 바꾸고 싶은 이 뿜뽀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만드네요. 제가 애플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터치바 모델들 싹 다 ESC 키가 물리적으로 바뀐 이 키보드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 달라진 냉각 시스템으로 인해서 뭐 28%의 공기 흐름이 더 많아졌고 뭐 35% 정도 더 커진 방열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전작과 크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테스트한 결과라고 하니까 믿음은 안 가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 달라진 스피커. 와, 스피커가 달라졌대요. 총 6개의 스피커가 달려있고 베이스 음이 확실히 더 웅장해졌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베이스 음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출시가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또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질 못했는데 지금보다 더 깨끗한 음질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이 부분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그래픽카드 또한 AMD의 라데온으로 체인지를 한 것 같은데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전작보다 약 2.1배가 더 빨라졌고 그 윗 모델 같은 경우는 약 35%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CPU 또한 9세대의 CPU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최대한 저도 이 모델이 출시가 되면 한번 주위에서 구해본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할 수 있으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